우리가 매일 쓰는 전자기기들 있잖아요. 그 안에는요, 사실 보이지 않는 갑옷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컨포멀 코팅이라는 건데 오늘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8,478억 8천만 달러.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게 바로 2032년 전 세계 전자부품 시장의 예상 규모라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우리 목숨을 지켜주는 자동차까지 말 그대로 모든 걸 움직이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렇게나 정교하고 비싼 전자제품들이 사실은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습기, 화학물질, 급격한 온도 변화 같은 것들한테 매일 공격받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 소중한 기기들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먼저 전자기기의 적이 뭔지 알아보고 어떤 걸 물어봐야 하는지, 또 코팅 종류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하고 관리하는지까지,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딱 맞는 최종 선택을 내리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섹션, 전자기기에 보이지 않는 적들입니다. 뭐든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본질부터 알아야겠죠?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이 도대체 누구고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기는 뭔지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컨포멀 코팅이라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회로 기판의 그 복잡한 모양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착 달라붙는 아주 얇은 보호막이에요. 마치 투명 갑옷 같다고 할까요? 이 얇은 막 하나가 외부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막아주어서 기기가 고장나는 걸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코팅을 골라야 할까요? 이건 그냥 이게 좋아 보이네 하고 찍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요. 그 시작은 바로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소재를 쓸까 고민하기 전에 딱 이 네 가지만 먼저 한번 따져보세요. 첫째, 어떤 환경에서 보호해야 하는지. 둘째, 꼭 지켜야 하는 산업 표준이 있는지. 셋째, 코팅은 얼마나 두껍게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넷째, 작업 편의성이랑 비용이 중요하냐 아니면 무조건 튼튼한 게 최고냐. 이것만 딱 정하고 가도 길이 훨씬 명확해질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수들을 만나볼 시간이죠. 컨포멀 코팅 세계에도 정말 개성 넘치는 주인공들이 많거든요. 저마다 성격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확실해서 상황에 맞게 잘 고르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시죠. 5가지 주요 코팅들을 비교해놨는데요. 딱 봐도 감이 오시죠? 예를 들어 아크릴은 재작업하기가 제일 쉬운 대신에 화학물질에는 약해요. 반대로 에폭시는 강도가 엄청나게 센 대신에 한번 칠하면 사실상 다시 작업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잘하는 만능 코팅 같은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의 첫 번째 선택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제품은 개발하면서 계속 뜯어보고 고쳐야 할 것 같아 하면 고민할 필요 없이 다루기 쉬운 아크릴로 가는 게 맞고요. 반대로 이건 한번 설치하면 절대 고장나면 안 돼. 극한 환경에서도 버텨야 해. 이런 상황이라면 나중에 고치기 힘든 걸 감수하고서라도 갑옷처럼 튼튼한 에폭시를 골라야 하는 거죠. 실리콘하고 우레탄도 비슷한 관계예요. 막 진동이 심하거나 온도가 막 영하 65도에서 200도까지 오락가락하는 곳이라면 충격을 흡수해주는 유연한 잠수복 같은 실리콘이 딱이죠. 그런데 만약 계속 뭔가에 긁히거나 화학약품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면 더 단단하고 저항력이 센 우레탄이 훨씬 나은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와닿는 예시가 있어요. 레딧에 올라온 한 드론 애호가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아크릴은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어서 진동 때문에 결국 깨져요. 근데 실리콘은 계속 말랑말랑해서 안 깨지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차이예요. 와, 정말 핵심을 꿰뚫는 말이 아닌가요? 계속 윙윙거리면서 떠는 드론에는 당연히 탄성 있는 실리콘이 답이라는 걸 이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런데 여기 차원이 다른 끝판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8일렌인데요. 이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페인트처럼 칠하거나 스프레이로 뿌리는 게 아니에요. 진공 상태에서 기체로 만들어서 아주 미세한 입자들이 제품 표면에 스르륵 내려앉아서 막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비유하자면 새벽녘에 거미줄에 이슬이 아주 촘촘하게 맺히는 것처럼요. 이러니까 아무리 복잡한 구석이라도 빈틈 하나 없이 완벽하게 코팅이 되는 거죠. 만약에 공장에서 막 수천, 수만 개씩 찍어내야 한다, 속도가 생명이다, 그러면 이 UV 경화 코팅이 진짜 게임 체인저입니다.
보통 코팅은 마르는데 몇 시간씩 걸리잖아요. 이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UV 램프 아래를 쓱 지나가면 단 몇 초 만에 완벽하게 굳어버립니다. 생산 라인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해요. 좋은 재료를 고르는 건 사실 전체 과정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절반은 뭐냐고요? 바로 그 재료를 어떻게 바르느냐,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게 그 재료의 성능을 100% 끌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거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붓으로 칠할 수도 있고 스프레이로 뿌릴 수도 있고 아예 통에 푹 담갔다 뺄 수도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파릴렌처럼 아주 비싼 진공 장비를 쓰기도 하고요. 결국 이건 생산량이 얼마나 되느냐, 기판이 얼마나 복잡하냐, 그리고 예산이 얼마냐, 이 세 가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과정이에요. 속도, 정밀도, 비용, 이 중에서 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 코팅이 진짜 믿을 만한가?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IPC-C-830 같은 산업 표준을 통과했는지 보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일종의 품질 보증 마크 같은 건데요. 코팅을 막 뜨거운 물, 차가운 물에 번갈아 담고 곰팡이 피는 습한 곳에 던져놓는 등 온갖 극한 테스트를 다 통과했다는 증표거든요.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수리할 일이 생긴다는 거. 그때 맨 처음에 어떤 코팅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수리가 그냥 약품으로 쓱 닦아내면 끝나는 아주 간단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라인더로 기판을 막 갈아내야 하는 끔찍한 대수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배운 모든 걸 종합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현명한 최종 선택을 할 수 있을지 확실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막 복잡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아마 머릿속에 딱 이 질문 하나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 도대체 어떤 코팅이 제일 좋은 건데요? 정답은 어쩌면 조금 허무할 수도 있는데요. 세상에 가장 좋은 코팅이라는 건 없습니다. 오직 내 프로젝트에 가장 잘 맞는 코팅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에 딱 들어맞는 바로 그 코팅. 그게 바로 최고의 코팅인 거죠. 결국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이요. 첫째, 어떤 위협으로부터 지킬 것인가? 둘째, 생산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셋째, 나중에 수리할 일이 있는가? 이제 이 질문들이 그냥 질문으로 보이지 않으시죠? 복잡한 선택지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아주 든든한 나침판이 되어줄 겁니다. 이걸 잘 활용해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전자기기들은 점점 더 작아지고 더 우리 삶 깊숙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스며들 겁니다. 그렇다면 그 보이지 않는 기술들을 묵묵히 지켜주는 이 보이지 않는 방패의 역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요?